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지도상의 표기에 분석한 결과라며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권위 있는 조사를 거쳐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병원 진료 기록과 보상 심해 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에 의한 사망자는 총 135명이고 총상에 의한 부상자는 최소 300명이 넘었습니다. 총격 등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따른 사망자는 16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세 이하가 8명, 장애인과 60세 이상은 5명이었는데 진료 기록과 보상 심해 서류로 분석 가능한 상해 피해는 2,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위는 또 발포 지휘 계통과 연관된 중요 인물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7만 2천여 호인 미분양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 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 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으로선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지방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금융문제 탓에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 장관은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 착공, 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한 제천 지역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에 대해 의병의 고장을 자처하는 제천의 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도정보고회 연기 사태가 빚어진 데 이어 체육단체까지 제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김 지사 규탄 대열에 가세하고 나섰는데요. 제천시 체육회는 16일 오후 도정보고회를 위한 김 지사의 제천 방문에 맞춰 제천시청 앞에서 김 지사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시위대에 막혀 곧바로 제천시청에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례 회군했다가 되돌아와 입장 표명을 하는 등 곤욕을 치렀는데요. 체육회의 집단 행동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2027년 하계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제천이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한 반작용입니다. 체육회는 체조 종목에서 선수단 구성에서나 경기장 인프라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제천에서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체조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청주가 낙점됐는데요. 제천이 청주, 대전, 세종 등 주 개최지와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 지사가 균형된 시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천 지역사회의 인식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 일정인 도민과의 대화, 시의원 간담회, 시도의원 만찬 자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7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 아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16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해 반팔 차림이나 겉옷을 손에 들고 걷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청주 농수산물도매 시장의 수산 코너 상인들은 매대에 올려진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연신 얼음을 부어대기도 했습니다. 한 직원은 갑작스럽게 뜨거워진 날씨에 얼음 녹는 속도도 빨라졌다며 2~3시간마다 얼음을 뿌려주면서 사용량도 늘었다고 말했는데요. 점심시간 이후 대전시청 인근을 산책한다는 50대 손모 씨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 산책은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내일부터는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에 산책하러 나갈 예정이라며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낮 더위는 오늘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6회 칸국제영화제가 현지 시간 16일 오후 7시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의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개막작은 배우 겸 감독 마이웬이 연출하고 주연한 프랑스 영화 잔 뒤바리인데요.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뒤바리에 관한 영화로 마이웬 감독이 뒤바리 부인을 조니 데비 루이 15세 역을 맡았습니다. 황금종려상 등 주요 상을 두고 겨루는 경쟁 부문에는 총 21편이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영화 브로커로 주연 배우 송강호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신작 괴물로 다시 한번 이 부문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영화는 경쟁 부문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총 7편이 다른 부문에 초청됐는데요. 비경쟁 부문에 진출한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은 오는 25일 밤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칸의 단골 홍상수 감독의 신작 우리의 하루는 감독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돼 오는 26일 감독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한국 작품은 아니지만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배우 데뷔작인 HBO 드라마 더 아이돌은 비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